이따가 시작하겠습니다. 생명탐험대 시간 다이얼을 돌려라. 우리 민준이부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그 38쪽에 음, 폭우가 퍼붓기 시작했어. 우르르 꽝 쉴 새 없이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어. 그 다음에 비가 수천 년 동안 퍼붓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바다가 만들어졌는데 보통 빗물은 짜지는 않는데 이 비가 내려서 바다가 만들어졌다 했는데 왜 지금 바다는 짜졌는지 궁금합니다. 음, 제 의견을 먼저 말하면 약간 뭔가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뭔가 그 바다 안에서 약간 뭔가 그 바다 안에 있는 암석에서 약간 그 약간 신기한 용액 같은 게 막 흘러나와서 짜졌거나 아니면 어 약간 소금이 어디 갑자기 생겨서 짜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책 안 읽어도 우리가 어쨌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서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옛날 동화 같은 데 보면 그 맷돌이 음, 돌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은 밖에서 그 오염물질 이런 거 같은 거에서도 소금 같은 짠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물질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따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서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나라 옛날 얘기 중에 바닷물이 왜 짤까요? 라는 이야기였지. 그래서 그 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그 맷돌에서 이제 소금이 나오는 그런 맷돌, 신기한 맷돌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훔쳐갖고 이제 가다가 그만 뭐 한 거야. 바다에 그거를 마트. 빠뜨렸는데 그 맷돌이 지금도 계속 돌고 있어가고 거기서 소금이 나와가지고 바닷물이 짜졌다라는 식의 그런 옛날 얘기가 있어. 옛날 사람들도 궁금한 거야. 바닷물은 왜 짤까?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뭐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럴듯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야. 그 당시 사람들도 이게 과학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재미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낸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 아니면 아, 처음에 그 얘기를 낸 사람, 그 얘기를 한 사람, 이래서 바닷물이 짠 거 아닐까? 라고 우리가 마치 과학 시간에 가설을 세우듯이 어? 그렇게 가설을 세운 거 아닌가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암염이라고 들었어. 암염? 라면. 암염이라고. 어, 암이 바위암자야. 바위암자. 염 아, 소금할 때 그 염자야. 그래서 소금 성분이 들어있는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거기에 이제 바닷물이 차서 그, 그 암염이 뭐 한 거야? 씻겨 내려간 거야. 아, 그래서 바닷물이 뭐였다? 짜졌다라고 짜졌. 얘기하는 그러한 뭐 주장들도 있습니다. 자, 오히려 여기 그 38쪽에 보면 요 온시 바다에서 바로 뭐가 시작됐다는 거야? 생명 탄생의 기적이 탄생이죠.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 책에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장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자, 서로 서로가 믿고 있는 생명 탄생의 시작은 어, 그 말이요? 네가 믿는 생명 탄생은 어떻게 시작된 거야? 그, 어, 기독교에서는, 너 기독교 고요, 아니야? 기독교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럼 거기에서는 그 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이 있는데, 음, 그 신이 7일에 거쳐가지고 음,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바다랑 이런 걸 다 만들고 음, 나서 7일 때 쉬었다고 해서 그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음.
하여튼 그래요. 음. 그래서 네? 그 생명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음. 사람만 그 하나님의 형태대로 해서 흙에 생명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나는 나와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 이게 잘 안 보이겠네. 여기 성경책. 민준이 집에 성경책 혹시 있어? 네. 너 교회는 안 다닌다고 그랬지 않나? 아, 저 성당 다녀요. 다닌다고 그랬구나. 그럼 너희 같은 저기가 있구나. 성 다니고 교회 다니고. 다 성경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창세기야, 창세기. 아, 1장에 보면 1장 1장 처음 시작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음, 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해가지고 첫째 날, 첫날에 이제 뭐야?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을 만들었다는 거야.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서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둘째 날이라서 둘째 날 뭘 만든 거야? 하늘. 하늘. 그 다음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해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불러가지고 셋째 날에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든 거야.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어, 채소와 뭐 열매를 맺었다 해서 저녁이 되니 셋째 날 이게 셋째 날이구나 아직도 그 셋째 날에 아까 땅 하늘 뭐 땅과 물 만들고 바다 만들고 이게 식물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계절과 뭐 해 하늘 우주 를 만들었고 뭐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뭐 이렇게 낮과 밤을 뭐 주관하게 하고 뭐 이런 걸 한 게 이제 넷째 날 만든 거야. 넷째 날 우주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여 땅 위에는 하늘에 보이는 새가 나르게 하시고 짐승과 결국 동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육상동물 이런 걸 만든 게 몇째 날? 다섯째 날. 무슨, 그리고 여섯째 날 이제 뭐 한 거야?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니 남자 여자를 창조하게 만든 것들. 그게 이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아까 서로가 말했던 듯이 마지막 날 이제 뭐였다는 거야? 이걸 다 만들고 안식. 나서 안식 일곱째 날 쉬었다라고 해서 어, 성경책 그러니까 기독교 뭐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먼저 식물을 그냥 말로 식물이 있어라 그러니까 식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동물이 있어라 그러니까 동물이 만들어지고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론에 입각한 그 신이 세상을 뭐 했다? 만들었다. 만, 요게 이제 그 창조론에 입각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은 창조론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론에 맞서는 말이 뭐야? 진화론. 진화론이었고 진화론하면 이 진화론을 처음 우리가 보통 주장했다고 그 주장이 아니지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진화론이 있었겠지만 이걸 증명해낸 사람, 찰스 다윈. 이론을 세운 사람 누구? 다윈.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은 바로 그래서 진화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나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그 과목들 중에는 지구과학이라는 아,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 책이 좀 재밌어. 이 책이 좀 재밌어가지고 제일 마지막 여기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 책 쓴 사람이 좀 웃겨. 아까 그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와 지구 사람까지 다 창조했다고 했잖아. 음, 이 사람도 이야기 쓴 걸 첫째 날부터 여섯째 괜찮네. 날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사람. 비슷해. 아, 그래서 첫째 날에 갖고 이 사람은 뭘 얘기한 거야? 태양계 지구 탄생.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우주 중에서도 이제 사실 지구는 아주 미미한 존재인데, 어쨌든 지구 탄생, 태양과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까지를 첫째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 이후에 이제 둘째 날에 성캄브리아대 시작. 성 캄브리아대에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셋째 날 성캄브리아대. 선 캄브리아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선 캄브리아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이제 좀 이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고생대. 고생대고 고생대가 다시 이제 나뉘어 여러 개로. 고생대 첫 번째가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두 번째가 오르도비스. 오르오비스기, 세 번째가 실루리아기. 네 번째가 대봉기. 대보온기, 다섯 번째가 석탄기. 상기, 여섯 번째가 페름기. 헤름기 나옵니다. 이게 고생대야. 고생대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대? 중생대. 중생대가 없고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 트라이아스기, 두 번째가 쥐라기. 세 번째가 백악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제일 친숙한 용어가 아마 쥐라기랑 쥐라기. 백악기이지. 그래서 이른바 공룡 좋아하는 친구들이 쥐라기 공룡, 백악기 공룡이 갖고 쥐라기, 백악기를 제일 우리가 친숙하게 아는데 이게 이제 중생대의 한 부분인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신생대. 신생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 이렇게 읽고 말지만 쌤이 중고등학교 때 요거 맨날 외워서 시험 봐야 됐었어. 요거 맨날 외워서 시험 받았어. 아주 이렇게 골치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인류 전체 역사를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거야. 마치 우리나라 역사를 뭐 고조선 시대, 뭐 삼국 시대, 통일신라 시대, 뭐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뭐 일제침략기, 뭐 대한민국 뭐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커다랗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 지어 놓고 다시 고생대 안에를 또 나눠 놓고 그래서 이게 큰 틀로 돼 있어서 결국 이 책은 요 한 표로 정리된 요 이야기를 그냥 170쪽에 걸쳐서 쭉 펼쳐놓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 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 앞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근데 이제 이 책을 좀 이렇게 재밌게 쓰기 위해서 동화의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동화 기법을 뭐 이렇게 활용한 것 뿐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뒤에서 봤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아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책 12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토트라는 뭐 이렇게 토트가 뭐야 여기서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안내자로 나오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토트는 뭐다? 음, 실제로는 음, 옛날 옛적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정의의 신. 그렇지. 지혜와 정의의 신이야. 토트라는 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일 잘하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제일 잘 알아가지고 뭐 제우스다, 헤라다, 뭐 비너스다 했는데 신화가 그리스 로마 신화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인도 신화도 있고, 뭐 이집트 이집트, 신화도 있고, 근데 이제 이집트 신화 중에 이제 뭐 누트라는 종류도 있고, 뭐 토트도 있고, 라, 라도 있고, 그렇지. 태양신 라도 있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토트가 바로 이 지식과 지혜를 담당하는 어떤 그러한 신이다라고 했고, 그 그리스 신화에서 지혜를 담당하는 신이 누구지? 지, 지혜의 여신 그게 아, 아테나? 아테, 아테나가 지혜하고 전쟁의 여신 해가지고 아테나 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이집트 신화에서는 토트라는 그런 신이 있다라고 해서 시간을 재는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냥 이거는 뭐 이 책의 중심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주의 첫 시작으로 19쪽 뭐 우주의 시작인 건지 모르겠고 이 태양계의 시작을 약 언제로 본다? 50억 년 전. 50억 년 전에 이 태양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우주의 시작을 뭘로 봐? 무슨 현상? 빅뱅,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을 거다. 약 50억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르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를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은 글쎄 우리가 아까 맷돌에서 소금이 나왔대라고 하는 것처럼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대. 그렇게 믿었대 그 사람들은. 웃기지 않냐 이럴지도 모르는 거지. 아,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건데.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게 가장 유력한 어떤 그런 썰입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쪽에 20, 20쪽에 셋째 줄 우리 서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쌓았으면. 태양은 우주 공간에 퍼져 있는 가스와 먼지 구름이 충격을 받아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어. 소용돌이 치며 도는 거대한 가스 구름은 점점 크기가 줄어들었지. 그러면서 가운데가 엄청난 힘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뜨거워지면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 우리 별은 이렇게 탄생한 거야. 그래서 태양도 뭐다? 별이다, 별, 별. 그 별인 것과 아닌 거의 차이가 뭐야? 어, 그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면 별이고 안 움직이면 별이 아니야? 또 어떻게 생각해? 민준이는? 어, 별은 어, 어, 불타고 있는 거, 타고 있는 거. 아, 빛을 내는 게 별이야. 그 사실 지구별에서 왔다는 말은 뻥이야, 뻥. 그러네. 지구는 별이 지구 아니야. 행성에서. 지구는 행성. 그냥 별 주위를 돌아다니는 행성에 불과하지. 태양은 별이고 지구는 사실은 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뭐를 기준으로 놓고냐 맞느냐에 다른데 어쨌든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불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주가 이렇게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아까 성경에는 아까 뭐야? 하나님이 뭐 낫을 주관하는 태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로 그냥 태양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이제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두 가지야. 진짜 그렇게 했다라고 믿는 쪽과 또 한쪽에서는 그거는 이렇게 문학적 표현이지 실제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래서 그 태양에서 그 헬륨 가스가 지금도 이제 불타서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타고 있는 거고, 그 태양도 네. 언젠가는 뭐 할 거라는 얘기야? 없어, 없어질 없, 거잖아.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 사람들 다 얼어 죽겠는데. 근데 우리 서로하고 민준이가 그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왜? 몇십억 년 뒤의 아,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죽을 거니까, 우리가 그걸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우리에게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를 준다라고 22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뭔 말이야? 22쪽에 다섯째 줄에 태양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에게 에너지를 준다라는 말. 어, 그 빛을 내보내서 응, 지구에게 에너지를 줘가지고 모든 응. 생물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지. 그 빛 에너지를 가지고서 식물이 뭐를 해? 광합성. 광합성을 해서 식물이 살고 그 식물을 또 먹고서 우리 동물들이 살잖아. 네, 그럼 그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결국 우리가 모든 식물,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먹고 산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태양이 그 먹을 걸 주고 또 태양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그 기온이 유지돼서 살 수 있게 되는. 요즘엔 더 이제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 전기 에너지까지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네. 입장에서 그 태양이 절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대? 음, 아, 태양이 만들어지고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 부스러기가 모여 작은 죄악돌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 큰 돌멩이가 되고 또 그것들이 모여서 바위가 되고 다시 그것들이 모여 지구가 됐다. 결국은 태양에, 태양을 만들고 난 나머지 찌꺼기가 뭐다는 거야? 지구 만들, 지구가. 결국 태양이나 지구나 결국은 같은 거라는 거야, 같은 거. 근데
그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지금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주변을 도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성이라고 해서 보통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현해 해까지가 해서 우리 몇 개의 행성? 8개의 행성이 있는 8개 거야. 선생님 때는 명 명까지 9가지였었는데 그 명왕성은 퇴출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맞다가 그건 퇴출되고 해서 지금 현재 8개의 행성이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항성 주위를 도는 것들은 행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이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29쪽에 46억 년 전 와가지고 이제 이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책에서는 또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6억 년 전에 보니까 지구는 용암으로 덮여 있었고 화산이 막 폭발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쪽에 뭐 운석이 막 쉴 새 없이 날라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보면서 그러면서 33쪽에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지구 표면이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몇 쪽이야? 34쪽? 네. 몇 년 됐어? 네? 40억 년으로 바뀌었네. 네. 40억 년으로 바뀌면서 38쪽부터 보겠어. 잠깐만. 미안해. 아니 38쪽? 자, 처음에는 그 아까 지각 땅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났다는 거야? 바다 땅에서 바다가 생겨나는 거. 그 전에 이제 대기가 생겨나고 그 대기에서 바다가 생겨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석과 화산이 가스를 내뿜어 가지고 그 가스가 이제 모여 그런 것들이 모여서 대기가 형성이 되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온도가 낮으면서 비가 내려서 그것들이 결국 뭘 이루었다? 바다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원시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쪽에 바로 최초의 생명 뭐가 나타났대? 박테리아 박테리아. 그래서 이 최초의 생명이 박테리아는 지금까지 우리가 박테리아가 계속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셋째 줄. 우리 서로가 읽어보겠습니다. 42쪽 밑에 셋째 줄. 밑에 아, 셋째 줄. 42쪽이죠. 42쪽 밑에 셋째 줄. 그건 오해야. 처음 나타난 생물도 박테리아. 21세기 지구에 가장 많이 사는 생물도 박테리아야. 박테리아 중에는 병을 옮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 당장 너의 몸속에만 해도 수십억 대장균이 살고 있지. 하지만 대부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 병에 걸리진 않을 거야. 요구르트에 들어있는 유산균 같은 박테리아는 오히려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박테리아고 지금도 가장 많은 생명체가 박테리아고 그래서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 뭐다? 박테리아 박테리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박테리아. 근데 이 박테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없다라는 그래서 박테리아가 뭐 이렇게 무슨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우주에서 박테리아가 뭐 날라왔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설들이 서로 이제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가 나와? 47쪽에 31억 년 전. 32억 년 전이고 선 캄브리아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 캄브리아대. 선 무슨 뜻? 선이 뭐야? 먼저 선. 먼저 선. 그래서 캄브리아 아까 우리가 고생대였나? 거기에 캄브리아기가 있었지. 네. 그 캄브리아기보다 이전이다라는 뜻이지. 이전에 선 캄브리아 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성 캄브리아대는 49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다양하게 있었다 정도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50쪽에 그 박테리아 중에서 무슨 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시아노 박테리아가 시아노가 남색이라 떠서 남색 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요 시아노 박테리아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광합성. 광합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아노박테리아가. 그래서 아까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 진화론을 설명했는데 그 종의 기원의 핵심은 뭐냐면 변이, 음, 이상한 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놈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놈이 살아남은 것이 계속 뭐 됐다는 거야? 진화? 전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진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더 발전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 뭐 있었는데 똑같이 있었는데 어떤 놈이 이상한 놈이 생겨났어. 이유는 몰라.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 자꾸 생겨나는 거야. 근데 그 놈 아, 중에서 뭐 살아남는 거야. 아, 그래서 살아남는 것들은 계속 뭐 하는 거야? 또, 전해지는 그러다가 또 이상한 놈이 또 나와. 그 중에서 또 살아남은 거야. 그래갖고 끝에 남은 게 민준이라는 거야. 또 서로고 선배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그놈이 더 똑똑해서 그놈이 더 잘나서 그래서 그놈이 더 발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 잘못 이해하고 있고 단지 그냥 뭐야 운이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애가 살아남은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뭐 그냥 1 더하기 1은 했는데 민준이는 5, 뭐 누구는 7, 누구는 2, 근데 2 정답 그런 거야. 아, 그 애가 1 더하기 2가 된다는 걸 뭐 한 게 아니라 아니가 모르는, 아니라 그냥 싸질렀는데 1 아, 더하기는 2다. 그다음부터 1 더하기 2가 계속 살아남는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진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박테리아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뭐가 이 시아노 박테리아가 뭘 할 줄 알게 네, 됐어? 광합성. 광합성을 할 줄 알게 됐어. 그래서 이 광합성을 하는 애가 살아남기가 뭐 한 거였다는 거야?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음, 그다음부터 계속 광합성 한 애들이 있고 그 광합성 못한 애들은 이제 뭐 한 거야? 사라진 거란 얘기야. 거의 대부분 다. 그거에 대해서 그것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연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쪽에 보면 그 시아노 박테리아에 있는 광합성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엽록체. 엽록체. 그 엽록체가 있어야지만이 광합성이 가능하지. 엽록체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엽록체하고 또 뭐가 필요해? 서로야? 이상한, 광합성하려면 기포. 어? 네? 엽록체 말고 뭐가 필요해? 광합성하려면 어, 광, 기포요. 51쪽에 기포가 필요해? 새로운 학설인데? 어, 아, 어, 빛이요. 빛도 필요하고 또 빛이랑, 어, 엽록체가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물론 네. 그 엽록체하고 빛만 있으면 이상하다 뭐야 광합성이 만들어져? 광합성이 돼?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 광합성이 돼서 그 광합성의 결과물로 나오는 게 뭐라는 거야? 광합성하면 이제 그 엽록체와 이산화탄소와 물이 뭘로 바뀌는 거야? 빛을 만나서. 민준이, 광합성. 그러니까 그 광합성의 결과가 뭐냐고. 민준이 뭘로 바뀌어? 기- 여, 영양소랑 산소? 영양소하고 산소로 바뀌지. 그 영양소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녹말, 어? 어, 녹말하고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자, 그거에 바로 역할한 게 누구? 엽록체? 아, 엽록체인데 그 엽록체를 갖고 있는 박테리아가 누구라고? 아, 시아노박테리아.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바로 광합성을 해서 영양소를 만들고 산소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산소가 이제 만들어진 거, 산소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게 또 중요해. 음, 그전에는 산소가 없었는데 그 산소가 많아지기 시작을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덕분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3쪽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아, 그 어떻게 됐나 변화 또 이제 또 변이가 생겼어. 어떻게 됐대? 무슨 일을 했대 시아노박테리아가? 음, 병이 처음에는 시아노박테리아가 혼자 따로 있었어. 그러다가 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53쪽에 53쪽. 53쪽에 52쪽에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53쪽에 보니까 시아노박테리아가 어떻게 했대? 아, 자기보다 아, 큰 세포 속으로. 자기보다 큰 세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는 영양소를 만들어 큰 세포에게 주고 큰 세포는 시아노박테리아를 보호하고 음, 바로 그 큰 세포가 누구? 큰 세포. 그 세포가 뭐라는 거야? 식물? 식물세포라는 거야, 식물세포. 그 음, 식물세포의 엽록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성캄브리아대의 남색 박테리아가 결국은 식물세포의 엽록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럼 결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식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박테리아에서 어떻게 식물이 탄생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식물로 넘어갔냐, 그 식물이 어떻게 광합성을 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설명이 되는 거야, 풀어 설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간 거야. 아, 우리가 또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까지 아니고 얘기하면 꽤 맞추는 거야. 식물이 어떻게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었지? 그 식물 세포에는 그 뭐가 있었을 거야? 시아노 무슨 뭐 이게 뭐 박테리아가 있었을 거야. 그 박테리아는 뭘 했을 거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나요? 사실이 지금까지는 사실이지.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맞아 떨어지잖아. 네, 그거에 대한 증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 사실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과학 사실을 믿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꽤 맞춰진 거, 우연히 꽤 맞춰질 수 있는 거잖아. 아, 사실 다 다른 건데,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좀 다른 걸로 더 잘 꽤 맞춰지고, 이걸로는 꽤 맞춰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알아. 발견하고 증명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들이 뭐야? 과학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당연히 지동설을 믿잖아.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잖아. 네, 그 당시 천동설을 주장할 때는 그게 과학이었다는 거야. 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완벽한 이론이었어. 그게 맞아떨어진 일이었단 얘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나름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네, 사실은 그렇게 말을 꽤 맞춘 거였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 했다는 거야. 근데 그 음,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의 문제점들을 밝혀내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기 때문에 천동설은 무너진 거고 또 지동설이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부분들도 사실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들을 그 타입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인데 이거 자체를 아주 완전히 그 판을 뒤엎는다고 하면은 아주 그건 큰일이겠지. 놀라운 발견이겠지.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것들을 우리가 과학 사실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쪽에 나와 있는 게 뭐야?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오지. 스트로마 톨라이트. 스트로마 톨라이트. 이름도 어려워. 자, 스트로마 톨라이트가 의미 있는 것은 음, 이게 뭐야? 57쪽에 보면 음,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이어서 바로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든 암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의 끈끈한 표면에 암석을 이루는 물질이 달라붙어서 돌이 자란 곳이고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이고 35년 전에 발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톨라이트. 시아노박테리아가 최초의 어떤 그런 엽록체 생명체였다라는 것들을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지어낸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년 전 생물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뛰어넘어서 30 성캄브리아대 이야기가 쭉 뛰어나서 59쪽에 이제 언제로 넘어오는 거야? 어, 15억 년 전으로 네. 왔어. 그래서 16억 년이나 뛰어넘어가지고 성캄브리아대에서 15억 년도 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 63쪽 핵. 생물세포에 핵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고 그 핵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 진핵 생물. 진핵 생물이라고 얘기하고 진핵 생물에서 그리고 DNA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핵 생물 65쪽에 유전자와 관련되어서 설명이 나오고 박테리아도 생물이니까 유전자를 이루는 DNA가 있고 박테리아 DNA는 그냥 세포 속에 풀려 있다는 거야 유전자가 DNA가 네. 근데 진핵 생물은 DNA가 핵막이라는 주머니 속에 꽁꽁 쌓여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유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이 이제 그 전 것과 가장 커다랗게 다른 것들, DNA가 그냥 있느냐, 아니면 그것들이 보호받고 있느냐, 그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은 아까 것들은 그 엽록체만 있다라면 이거는 이제 세포 속에 핵하고 엽록체하고 좀 더 이렇게 복잡한 구조들을 갖추고 있는 것들, 요것들이 이제 진핵생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6쪽에 보면 그 전까지가 핵막이 없는 박테리아와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7쪽에 처음 나타난 진핵생물은 세포가 몇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물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원생 생물. 원생 생물이라고 그러고 이 원생 생물들이 모여서 뭘 이루어? 군체. 분체를 이루어서 그게 우리가 아까 이제 단세포에서 이제 이른바 다세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또 바뀌어가게 되는 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체를 이뤘다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들이 이게 70 뭐라고 몇 쪽이라고 쪽수가 안 나와 있어서 68, 69, 71쪽 여기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넷째 줄. 난 또 잊은 줄 알았지. 원생생물 세포가 뭐야? 군체를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지라고 해서 이게 군체, 물이 지었는 게 왜 중요한 건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 읽어보겠습니다. 민준이. 그 군체 중에 일부가 놀라운 걸 발명했어. 세포 분업. 붙어서 사는 세포들끼리 이를 나누어하기 시작한 거야. 어떤 세포는 소화, 어떤 세포는 호흡, 어떤 세포는 도망 하는 식으로 다세포 생물은 이렇게 탄생했어. 그전에는 단세포, 아까 원생생물 단세포였는데 이제는 뭐? 다, 다세포. 근데 단세포와 다세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는 거야? 이를 나누어하기 시작했어. 이를 나누어하기 시작했다. 분업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다세포 생물인 거잖아. 그래서 단세포에서 이게 다세포 생물로 발전해 왔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와서 76쪽에. 자, 생명의 역사는 크게 네 대로 나누어서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네 대로 나누는데, 첫 캄브리아기, 고생대의 첫 번째 시기라고 해서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왔다고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선 캄브리아기라고 얘기했다라고 아까도 우리가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선 캄브리아기.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것들이 82쪽 81쪽부터 보겠습니다. 81쪽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 마지막 둘째 줄 서로가 읽어보겠습니다. 81쪽 마지막 둘째 줄. 그래서 해봤어. 칸브리아 대의 화석은 정말 희귀해.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뒤로도 2억 년이 남도록 박테리아만 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진핵세포가 나타나고도 한참 뒤에야 다세포 생물이 생겼지.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화석이 발견된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 아, 자, 성칸브리아 화석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서로가 계속 읽어보자. 그런데, 이 아카라처럼. 음, 그런데 캄브리아기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화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고도 많은 화석이 발견되었지. 이런 일을 가리켜 흔히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해.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는 아니지. 물론 생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야. 아하, 그렇군. 옆에서 듣고 있던 아마가 물었어. 자, 캄, 여기서 생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뭐 했다? 늘어났. 늘어났다는 뜻. 그래서 아까 선 캄브리아기에는 화석이 거의 발견이 안 되더란 얘기야.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에는 화석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다는 얘기야. 그걸 봤을 때, 그 캄브리아기에 생물들이 많이 살았구나. 생물의 수가 많이 늘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저 민준이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절반의 진실이라는 거야. 오히려 진실은 뭐라는 거야? 또 다른 진실은. 왜 성캄브리아기에 이렇게 화석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음, 아, 음. 그, 하나는, 아닌데. 음, 아까 그 성캄브리아에는 박테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박테리아는 화석으로 남겨지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에는 단단한 껍데기를 갖춘 동물들이 어? 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은 뭘로 화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뭐였다는 거야? 높다. 커졌다는 거야. 높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화석이 많이 발견된 거라는 얘기야. 음, 이해가? 네. 자, 옛날에는 갑상선 암 환자가 별로 없었대. 어, 그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는 암 환자가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갑상선 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야. 그래서 무슨 갑상선 암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뭐냐면 알게 되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갑상선 암 검사를 안 했다는 거야, 거의. 아, 그러다 보니까 갑상선 암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근데 아, 요즘 장비가 발달해갖고 갑상선 암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갑상선 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음, 그러면 옛날에도 갑상선 암 환자가 없다가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냐? 옛날 있었는데 옛날엔 검사를 안 해서 몰랐다가 단지 검사를 해서 알게 된 거냐? 그 차이 이해가? 네. 네. 자, 조선시대 때는 치매 환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야. 치매가. 음, 근데 요즘은 치매 환자가 엄청 많아. 노인들 엄청나게 치매가 많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현대가 얼마나 살기 안 좋고 환경이 안 좋고 기후가 안 좋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치매 환자가 많아졌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진실은 뭐라는 거야? 조선시대에는 그 치매를 발견할 기술이 없었다. 아, 치매를 발견할 기술이 없었다. 그럴 수도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치매 걸리기 전에 다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 그러네. 그러니까 60 넘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 걸리기 전에 다 거의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요즘은 뭐 요즘은 80, 90까지 사는 140. 사람이 많다 보니까 노화 현상으로 치매 환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성칸불에 화석이 많이 발견됐어? 아, 그럼 이 시기에는 동물들이 많아진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화석으로 남기기 조건이 좋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쪽. 자, 여러분들이 캄브리아기 하면 아까 이제 그 선 캄브리아기의 대표적인 동물 아까 뭐 박테리아 그 얘기했던 것처럼 캄브리아기의 가장 유명한 게 뭐다? 삼엽충. 삼엽충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이 삼엽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삼엽충은 보지 않았을까? 삼엽충 화석을 과학 시간 때, 난, 서로도 삼엽충 화석 이거 본 적 있어? 네. 요게 삼엽충 화석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기?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의 요 삼엽충 화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 어, 그 다음에 86쪽. 에 뭐가 나와? 음, 척석. 피카이아의 몸속에 척삭. 바줄처럼 생긴 척삭이라고 나오는데 이 척삭이 왜 중요하대? 그, 척추동물의 조상? 척추동물의 조상이라는 거야. 바로 민준이나 서로의 조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척추동물이냐, 척추. 척추동물. 음, 이 척추동물의 조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이번에 뭐가 나왔어? 루도비스. 오르도비스기가 나왔습니다. 오르도비스기. 이 오르도비스기는 보면 뭐 오르도비스 말고 이제 코노돈트도 나오고 등뼈에 이빨도 있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란다스피아 어, 아란다스. 요거는 왜 중요하대? 턱이 없는 물고.
턱이 없는 물고기인데 이게 물고기라고 최초의 물고기. 아,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물고기여서 중요한 거고 실루리아기에 물고기들이 이제 턱을 발명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턱이 있는 그런 물고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요즘에 어떤 이런 행태를 갖추기까지 뭐야 다른 아까 선생님 말했던 그 변이가 생겨나고 그것들이 더 갖는 아, 그 자연계에 더 잘 적응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살아남아서 그것들이 계속 유전되어서 그것 현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쪽에 자, 바다에서 살다가 육지로 올라온 것들 중에 뭐가 이끼가 육지에 왔다는 거야. 근데 그 이끼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뭘 발명했다는 거야? 물관. 물관. 아, 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끼가 더 커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물관 있는 거하고 커지는 거하고 뭔 상관일까? 음, 물관 있는 거하고 커지는 거하고 뭔 상관일 것 같아? 음, 식물이 자라려면 물을 공급받아야 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물관이 어, 없으면 커질 수가 없는 거지. 없어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발명된 다음에 우리가 고층 빌딩이 생겨나는 거잖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막 20층, 30층까지 고층 빌딩을 지을 수가.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해. 다른 것도 있어야 뭐 이렇게 뭐 튼튼하게 뭐 지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발명되어야 어쨌든 고층 빌딩도 오가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처럼 여기 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어쨌든 물관이 있어야 또 이제 식물들이 또 이렇게 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물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가능할까?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튼튼한 다리와 몸이 마르지 않도록 튼튼한 껍데기가 있는 것. 껍데기 몸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껍데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그 바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는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1쪽에 물고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대봉기. 둔클레오스테우스. 음. 자, 대봉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땅에서. 대분기. 음.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둥클레오스 이름도 어려워. 둥클레오스 테우스가 피부가 튼튼한 판으로 튼튼해. 덮여졌고 불에 불에가 있어가지고 더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땅 위에서는 91쪽 양서류. 양서류가 등장했고 고사리가 수풀을 이루고 있고 대봉기 이제 고사리 양서류 등 양서류가 뭐야? 양서류. 양서류 그, 물에서 살 수 있고 어류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육식동물 사이에 물과 땅에서 양쪽에서 다 살 수 있는 게 양서류지. 대표적으로 뭐 음, 개구리. 개구리 같은 거. 그런 것도 양서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류 물고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양서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봉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석탄기라고 얘기하고 있고 석탄기 시대에는 뭐가 많았다? 그 고사리랑 양서류. 고사리하고 뭐 울창한 숲을 두고 왜 혹시 여기가 이 석탄기인 줄 알아? 석탄. 곤충들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석탄기 때 이 죽은 동물들이라든가 식물들 이것들이 오늘날 뭐가 된 거야? 석탄이 우리가 쓰고 됐구나. 있는 석탄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당시 동물이나 식물들이 죽어서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화석 과정에 뭐 이런 걸 거쳐서 석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98쪽에 나와. 석송이란 식물이고 석탄기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썩어서 진흙과 모래가 쌓여서 그 잔해가 바로 뭐가 되었다? 석탄이 되었다. 석탄. 그래서 요것들이 바로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석탄기라고 불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보겠습니다. 넘겨서 여기 보면 이제 공룡도 나오고 공룡이 소유 아니구나. 커다란 파충류 해가지고 디메트로돈, 디메트로돈. 오히려 포유류에 가까운 원시 파충류라 해서 포유류에 가까운 원시 파충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제 쭉 나오고 있고 103쪽에 기후변화. 기후 변화가 벌어져서 전체 생태계가 상당히 위험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기후 변화를 제일 걱정하잖아.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구 역사상 늘 이렇게 뭐가 있었다? 기후 변화가 있었다. 기후. 실제로 이렇게 뭐 빙하기도 있었고, 뭐 이렇게 기후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기후 변화가 있는 거는 뭐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네.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왜 기후 변화가 문제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환경 오염을 많이. 음. 이런 자연의 기후 변화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의 이 기후변화는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2021세기인데 약 2, 300년 사이에 벌어진 일 때문에 그 석탄과 그 석유를 2, 300년 내 사이에 이걸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거든. 그 짧은 시기에 이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음, 이 수십억 년, 뭐 수억 년, 아니면 최소한 수천만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지 2, 300년 안에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를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새로 그 의견들이 엇갈리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후변화에서 바닷물의 온도 변화로 기후가 변화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큰 그 화산 폭발이라고 화산재가 이제 그 덮어가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시기들을 거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8쪽에 자 고생대가 끝나고 이제 중생대 들어서는 동물들 중에 새들과 포유류가 중생대에 나타나고 식물들 중에도 꽃을 피워서 곤충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것들이 중생대에 나타나고 바로 중생대에 또 아까 말했던 뭐 우리가 쥐라기, 백악기 했던 뭐가 나타나는 거야? 공룡, 음, 공유. 공룡 이런 것들이 다 중생대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쪽에 중생대는 커다랗게 세 번으로 나뉜다고 그랬지. 뭐뭐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서 110쪽에 보면 최초의 공룡이 뭐? 최충. 도마뱀? 뱀. 그 이름이 에오랍토르. 에오랍토르에서 공룡이 최초의 공룡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자 피부가 털로 덮인 동물 해가지고 포유류는 아니고 포유류 갖고 온 파충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어, 나왔고 트리낙소돈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체온이 늘 일정한
동물들 뭐라 불러? 채원이가 조류? 일자한테 정온 동물 또는 항온 동물, 조류. 온혈 동물, 정원, 항원, 온혈 동물 다 같은 말이야. 반면에 네. 체온이 일정하지 않고 체온이 변하는 거는 음, 체온이 변한다니까 무슨 동물이라 불러? 음, 체온이 변한다. 변온, 아, 변온 동물. 그래서 변온 동물과 항온 동물. 우리는 항온 동물이야. 36.5도를 늘 그 유지를 해야 돼. 우리 몸의 온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가면 우리 죽어. 근데 항온 동물과 그 변온 동물, 변온 동물은 날이 추워지면 뭐야? 그냥 몸의 온도가 떨어져 갖고 그냥 잠자. 그러다 보니까 음, 에너지를 쓸 일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늘 이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늘 뭐 해야 돼? 태워서 이 온도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 들이 집이 날이 추우면 방도 추워지고 날이 뜨거워지면 방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돈 쓸 일이 없어. 음, 여러분들 아파트 뭐 이런데 날 추워지면 보일러 틀어야 되잖아. 네, 보일러 그 기름값 들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그 가스값 네. 들 거 아니야. 또 추워지면 아니면 더워지면 에어컨 들어요. 에어컨 틀어서 또 그 온도 유지해야 되잖아. 최적화 온도. 그럼 또 네, 에어컨 전기 요금 들어갈 거 아니야. 돈이 많이.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 동물도 늘 밖이 추운데도 이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밖이 더운데도 이 온도를 유지하려니 그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된다는 거야, 학원 동물. 까다로운 동물이. 그렇지.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변온 동물은 그 뭐야, 기온 좋을 때만 돌아다니고 기온 나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에너지 안 쓰는 거야. 음, 그런데 다만 근데 이제 그러면 항온 동물 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단점이지만 하지만 뭐라는 거야? 날씨와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이 항온 동물의 그런 차이고 이제 체류, 뭐 조류나 이런 포유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항온 동물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6쪽에 메가조스트로돈이 나오지. 네. 이게 뭐라는 네. 거야? 최초의 최초의 포유류. 포유류고 작은 쥐처럼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우리 저기 창조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 야, 저런 작은 쥐처럼 생긴 우리 조상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기분 엄청 나쁘잖아. 원숭이가 우리 조상도 기분 나쁜데 선생님이 쥐를 제일 무서워하고 끔찍이 싫어하는데 막 이런 식인 거잖아 지금. 아, 음,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6쪽에는 126쪽이요. 126쪽 쭉 넘어가서 뭐가 나와? 시조새, 시조새에서 그것들이 갖는 의미는 최초의 새, 새로서 또 이렇게 새.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이제 128쪽에 이제 백악기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기는 영화 유명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 있고 뭐 주라기 파크 얘기하는데 거기 나오는 네. 공룡들은 사실은 주라기 공룡이 아니라 이 백악기 내가, 공룡들인데 주라기 공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잘못 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이 책 뒤에 쭉그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어떤 그런 전 과정들을 이렇게 쭉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 한 권 읽으면 46억 년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쭉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 안에 이제 획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처음에는 이것들이 뭐 선생님도 사실 아직도 이름이 낯설어가지고 잘 안 외워지고 뭐 이러는데 방법이 없어. 자꾸 보는 수밖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 말고도 지구의 역사에 관한 책들은 또 다른 책으로도 여러분들도 자주 접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용어도 좀 이게 친숙해지고 또 여러 머릿속에 잡히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흐름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 것인 건가, 뭘 알아야 될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을 깨닫는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책입니다.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라는 책이야, 소로야. 네, 그래. 자, 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그래. 계세요. 아.